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저는 전 국세청장 한상률입니다. 예,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드릴 말씀은 7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무지개가 몇 가지 색깔이죠? 예, 7가지 무지갯빛 꿈을 꾸는 청춘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인생을 살아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 7가지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나폴레옹의 키가 170cm입니다. 당시에 프랑스 사람들의 남자 평균 키가 167.7cm입니다. 평균보다 큽니다. 이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왜 드리냐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내용들은 잘못된 게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꼭 맞다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상식이 항상 틀렸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얘기를 진행할까 합니다. 예, 저는 요새 국세청장을 이제 그만두고 이제 꽃밭에서 꽃을 가꾸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항공학부가 있는 남면 마감포 해변 아시죠? 예, 그 바로 인근 지역에 있습니다. 튤립을 금년에 100만 송이를 심었었고 내년은 200만 송이를 심어서 이렇게 꽃밭에서 삽니다. 그러면서 저는 요새 꽃의 정신을 배웁니다. 꽃의 정신? 꽃에도 정신이 있는가? 예, 정신이 있습니다. 꽃의 정신이 뭘까요? 꽃은 꿀을 만듭니다. 자기가 꿀을 먹으려고 만드는 게 아니죠. 벌나비에게 주려고 만듭니다. 벌나비가 그 꿀을 먹고 번성을 합니다. 벌나비가 번성을 하게 되면 꽃도 번성을 하게 됩니다. 꽃가루바지가 잘 돼서 씨앗과 열매를 많이 맞게 되죠. 그렇게 되면 꽃도 번성을 하고 벌과 나비도 번성을 하는 겁니다. 이거를 가리켜서 공생발전이라고 합니다. 나도 잘 되고 너도 잘 되는 것입니다.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잘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생의 정신이고 이게 꽃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항상 옳지 않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생을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경쟁에서 이겨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해 왔을 겁니다. 경쟁에서 물론 이겨야 합니다. 근데 인생을 성공하는 방법이 경쟁에서 이기는 데 있지 않습니다. 서로 협력하는 데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나만 잘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협력을 해서 가치를 이뤘을 때 그것이 진정한 의미를 가지는 인생의 성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인생을 설계하실 때 경쟁에서 물론 이겨야 됩니다. 경쟁사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경쟁에서 싸워 이기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과 공생적 협력을 해서 함께 잘 살 수 있는가, 함께 잘 될 수 있는가 하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 진정한 인생의 성공이다 라는 것을 전제로 깔고 제가 이제부터 7가지 이야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역사의식을 가지라는 겁니다. 예, 이게 누군지 아시는 분? 예, 뭐 몰라도 좋습니다. 아놀드 토인비라는 역사학자입니다. 이분이 한 얘기 중에 역사라는 것은 순환한다고 그랬습니다. 반복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요 맨 앞에 있는 학생 이름이 누구시죠? 예? 한지혜. 역시 한가야. 예. 반가워요. 예. 같은. 예. 그런데 한지혜 학생은 본인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예? 한지혜 학생은 본인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냥 한지혜입니다 하면 한지혜가 뭐 어떻다는 거예요? 예. 어떻게 소개를 합니까? 아, 한서대학교 항공광학과 몇 학년입니다. 이렇게 소개해야죠. 그러면 한서대학교 항공학과는 뭐예요? 그럼? 뭡니까?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그럴 때 역사가 필요한 거죠. 아, 몇 년도에 생겼고, 그래서 그때는 학생이 몇 명이었는데 지금은 몇 명이었고, 그때는 취직률이 몇 프로였는데 지금은 취직률이 이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취직률이 더 좋아질 겁니다. 예를 들면, 예, 이쪽에는 남학생 해외여행 한번 가보셨어요? 예. 영국 가셨어요. 예. 영국 가가지고 길에서 누구를 만났을 때 본인을 어떻게 설명해? 예. 예. 맞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그럼 대한민국이 뭐예요? 코리아가 뭐예요? 예. 그때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대한민국은 생긴 지가 5,000년이 됐습니다. 코리아라는 나라는 5,000년에 생긴 나라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전쟁도 겪었고 그러다 지금은 이렇게 살고 있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큰 역사의 흐름 속의 한 점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요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자기 인생의 좌표가 분명해져요. 역사에 관한 인식,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까지 왔는지, 또는 우리 집이 우리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부터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왔는지, 이거를 알아야 나의 정체성을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라는 것은 그냥 내가 한지혜다, 넌 김누구다 해가지고 내가 누구라는 정체성이 인식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스스로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처한 위치가, 우리 학교는 어떻고, 우리 지역 사회는 어떻고, 우리 고향은 어떻고, 우리 부모 형제는 어떻고, 우리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는 어떻고,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고, 우리 세계 인류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왔고, 이런 인식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그 속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미래의 좌표가 찾아지는 거예요. 과거를 알아야 미래를 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역사의식을 가져라. 자, 두 번째 얘기입니다. 지금부터는 좀 진행이 빨라질 겁니다. 변화라. 변화라. 여러분, 어제 강의실에서 졸았으면 오늘은 졸지 말아야 돼요. 오늘 아침에 늦잠을 잤으면 내일 아침은 늦잠을 자지 말아야 돼요. 인생은 어떻게 해서 달라지는지 아십니까? 어제와 오늘이 달라야 돼요. 그리고 오늘과 내일이 달라야 됩니다. 어제와 오늘이 똑같고 오늘과 내일이 똑같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뭔가 달라지기를 바라시면 어제와 다른 오늘을 사십시오. 그리고 오늘과 다른 내일을 사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제가 영화 한 장면 보여드리겠습니다.
펠레라는 영화의 마지막 끝장면입니다. 저게 나오는 소년이 17살 소년입니다. 축구 황제 펠레가 아니라 북구 스웨덴에서 살다가 덴마크로 이민으로 온 가난한 목부, 그 목장지기의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너무너무 가난합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없고요. 이 소년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신대륙 미국을 향해서 떠나는 장면입니다. 보따리 속에는, 저 아까 그 미공하는 보따리 속에는 아버지가 입던 헌 쇠타 한 벌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이 소년은 용감하게 떨쳐 일어서서 미지의 세계 미국 대륙을 향해서 떠난다는 것이 마지막 장면입니다. 17살 소년입니다. 저 소년이 미국에 가서 어떻게 됐는지는 영화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 머릿속에는 상상이 됩니다. 아마 미국에 가서 거대한 갑부가 됐지 않을까요? 아니면 유명한 권투 선수나 무슨 유명한 운동선수가 됐지 않을까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뭔가 새로운 것을 향해서 떨쳐 일어나서 여러분들 스스로 변화해 갈 때 여러분들의 미래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가만히 안주하는 것,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그래가지고는 여러분의 미래가 결코 달라지지 않아요. 새로운 여러분의 미래를 꿈꾸신다고 그러면 그냥 앉아 있지 말고 뭔가 변화를 모색하라는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 얘기. 세 번째 얘기는 불가능에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특히 불가능하게 도전하려면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Think the unthinkable. 불가능한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achieve the unachievable. 이룰 수 없는 것을 이룰 수 있어요. 불가능하게 도전하라. 이솝 우화 얘기 한 토막 하겠습니다. 이게 뭐죠? 토끼와 거북이. 우리가 어렸을 때 동화책에서 다 읽었던 겁니다. 예. 거북이가 승리를 하지요. 근데 이 거북이가 처음에 시합할 때 토끼가 우리 달리기 시합 한번 하자 할 때 거북이가 저놈이 가다 아마 잘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한번 이기겠지. 이래가지고 했을까요? 모르는 사실이잖아요. 토끼가 가다 잘지 안 잘지 몰라요. 거북이가 혹시 자기가 이길 수 있으라고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 거예요. 그죠? 자기가 거북이가 토끼를 어떻게 이겨요? 그런데도 왜 시합에 응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시합에 응하겠어요? 나 같으면 시합에 안 응할 것 같아요. 그죠? 왜요? 질 것이 뻔한데. 그런데 거북이는 그 시합을 했지요. 물론 뭐 동화에 나오는 우스개 얘기지만. 왜 그랬을까?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난 토끼와의 경쟁이 아니라 그건 나 자신과의 싸움이다. 여러분 인생도 그렇습니다. 남하고 경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여러분 스스로와의 싸움,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불굴의 정신으로 불가능하게 도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실예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봅슬레이 대표팀에는 봅슬레이가 없다. 얼음 코스도 없다. 4인승 경기를 치를 선수도 없다. 그런 그들이 국제대회에서 동메달을 따냈다. 퇴기 직전의 썰매를 빌려 태극기를 오려붙이고 사람들은 말했다. 이건 기적이라고. 그들은 나에게 말한다. 이건 불굴의 대가라고. 그들은 나에게 혁명가였다. 예,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봅슬레이 선수들이 봅슬레이가 없어요. 그래서 중고품을 사다가 뜯어 맞춰서 새로 만듭니다. 선수가 4명이 필요한데 4명이 없어요. 그래서 3명만 선수고 1명은 누구 친구 하나 태워다 뒷자리에다 태워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국제대회에 가서 사무일을 하리라고 누가 감히 생각했겠어요. 그죠? 그러나 됩니다.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왜 되게 돼 있는 거예요?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도전하면 되는 겁니다. 인생은 그런 거예요. 전혀 안 될 것 같지만, 전혀 불가능할 것 같지만, 그러나 과감하게 도전을 하면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여러분들이 꼭 유념할 것이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그때 실패를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영상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네, 언제 봐도 예쁘죠?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저 때 무려 20점 차이로 금메달을 따지요.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근데 이 영광스러운 장면을 연출했던 김연아 선수가 어떠했는지 또 하나의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난 꿈이 있었죠. 버려지고 찢겨 남루하여도 내 가슴 깊숙이 보물과 같이 간직했던 꿈. 때론 누군가가 뜻 모를 비웃음 내 등 뒤에 흘리게도 난 참아야 해도 참을 수 있었죠. 그날을 위해 늘 걱정하던 말이지. 헛된 꿈은 독이라고. 세상은 끝이 정해진 채. 어떻습니까? 김연아 선수 같은 대선수도 올림픽에 나가서 2등한 선수를 무려 20점 차로 따돌리고 우승한 선수도 저랬습니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뒹굴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할까 수도 없이 많은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사람은 실패하면서 크는 겁니다. 실패를 통해서 크는 겁니다. 절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인생은 실패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인생은 실패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창창한 미래를 살아갈 때 실패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실패했을 때 나는 실패했어 포기하면 포기한 인생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겁니다. 근데 실패했을 때 아니야 나는 다시 할 수 있어 다시 일어설 거야 이렇게 일어서는 사람은 결국은 성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패하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꿈과 희망이 여러분의 미래를 만듭니다. 그 이해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소년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예, 이 사람이 책상에다가 14살 때부터 자기 책상에다가 3가지 꿈을 적어놨어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다는 꿈. 첫째, 나는 영화 배우가 될 것이다. 두 번째, 나는 케네디가의 여인과 결혼할 것이다. 꿈도 참 야무져요. 예. 가난한 이민자의 아들이에요. 자기가 무슨 갑부집 아들도 아니고 명망 있는 정치가 집안 아들도 아니에요. 가난하고 가난한 이민 온 사람의 아들인데 야무지게 자기는 케네디가의 여인과 결혼할 것이다 라는 꿈을 꿉니다. 세 번째, 나는 캘리포니아의 주지사가 되겠대. 14살 때 자기 책상에 써놓은 거예요. 이게. 아놀드 스왈츠네거. 꿈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물론 책상 위에다 적어놓는다고 다 이루어지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그 꿈을 적어놓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죠. 꿈을 적어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꿈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예요. 예, 주지사 당선됐을 때 환호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꿈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이렇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또 꿈꾸던 한 젊은이가 있었어요. 여기 서양인들 사이에 빼꼼히 보이는 사람이 있죠. 여기 현재 유엔 사무총장을 하는 반기문 고교생의 옛날 사진입니다. 우연히 미국에 초청을 받은 영영 웅변대에 가서 우승을 해가지고 초청을 받아서 가서 나는 직업 외교관이 돼서 대한민국을 빛내는 인물이 되겠다라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결국 유엔 사무총장 그것도 2번째. 예, 다음 얘기는 다양한 시각을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삼각형 보이지요? 예, 삼각형 틀림없이 있지요? 있어요? 진짜요? 어디 있어요? 똑같은 그림이에요? 삼각형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려난 것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지각 영역의 한계입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것 반드시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 반드시 맞지 않습니다. 내 생각, 상대방 생각 틀릴 때 꼭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지 아닙니다. 내 생각이 얼마든지 틀릴 수 있어요.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인지 능력, 지각 능력, 감각 능력이 굉장히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인정을 하십시오. 자, 이거 토끼입니까? 오리입니까? 토끼일 수도 있고 오리일 수도 있는 겁니다. 절대 토끼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리일 수 있습니다. 안 보여요? 여기도 주둥이잖아요. 오리 주둥이. 토끼 꼬리가 아니라 오리 주둥이일 수 있죠. 예, 이거 할머니 마귀 할머니입니까? 아름다운 소녀입니까? 예. 아름다운 마귀일 수도 있고 할머니일 수도 있고 소녀일 수도 있습니다. 예, 여기가 마귀 할머니의 입입니다. 턱이고요. 요거를 소녀의 턱이 아름다운 젊은 소녀의 턱이라고 보시면 소녀의 눈이라고 보시면 이게 소녀가 됩니다. 이런 그림은 뭐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물고기 그림을 그리라고 그러면 98%의 사람들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그림을 그립니다. 근데 물고기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만 갑니까? 이렇게는 안 갑니까? 네? 이것이 우리의 인지와 사고 능력의 한계인 거예요. 그걸 여러분 스스로가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시각을 가지고 상대방의 다양한 의견을 받아들이세요. 불을 끌 때 뜨거운 물을 부어야 될까요? 차가운 물을 부어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뜨거운 물을 부으면 안 되고 차가운 물을 부어야 불이 잘 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실험을 해보면 뜨거운 물을 부어야 불이 잘 꺼집니다. 예. 사람들이 아프리카에는 빙하가 없을 거라고 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프리카에는 빙하가 있습니다. 킬리만자로. 빙하가 없는 것은 호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튤립의 원산지는 네덜란드라고 합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네덜란드 아닙니다. 튤립의 원산지는 터키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식의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 스스로가 인식하십시오. 그것은 여러분들이 다양한 시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작은 것에 주목하십시오. 작은 것에 주목하십시오. 인생의 승패는 큰 것에 의해서 결정되지, 물론 큰 것에 의해서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인생은 작은 것에서 결정됩니다. 이 사람은 유리 가가린이라는 러시아의 우주인, 최초로 우주여행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됐을까요? 그 당시 이 우주선 계획을 책임졌던 사람은 세르게이 코렐로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후르시초프하에서 이 계획이 실패하면 자기가 목숨이 달아날지 러시아로 유배를 나갈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성공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우주인을 누구를 뽑느냐 하는 것이 자기 목숨과 같이 중요한 일이에요. 전국에서 3,000명 젊은이를 뽑아놓고 거기서 추렸어요. 마지막에 10명까지는 추렸는데 도저히 누가 좋을지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주선에 한번 타보라고 했어요. 그 10명 보고. 그랬더니 그 한 젊은이가 우주선 앞에서 신발을 벗는 거예요. 신발을 벗고 우주선에 올라가는 거예요. 객관적 기준으로 보면 10명이 다 우수해. 누구를 뽑아야 될지를 모르겠어. 그런데 코렐로프는 이 신발 벗고 올라가는 가가린을 뽑습니다. 왜? 신발 벗고 올라가는 것이 우주선 조종 능력에 차이가 있나요? 예? 그게 무슨 그 사람이 우주에 가가지고 뭐 해서 무슨 아니죠. 뭘 본 걸까요? 뭘 본 걸까요? 코렐로프는 가가린에 뭐를 본 것입니까? 마음을 본 겁니다. 이 사람들의 유일한 돈벌이는 청어잡입니다. 근데 청어란 놈이 이게 잡힐 때는 한꺼번에 해가지고 그냥 배가 터지도록 막 배가 가라앉도록 많이 잡히고 안 잡힐 때는 안 잡혀. 그때 냉장고도 없습니다. 배를 갈라서 소금을 뿌려서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작업을 하다 보면 상하는 거예요. 이 벤킬쇼라는 어부가 국리 끝에 그 청어가 상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칼을 하나 개발했어요. 청어 배를 가르면서 이렇게 돌리면은 칼 끝에 이걸 갈고리를 매달려가지고 내장이 한꺼번에 확 긁어져 나와. 그러니까 작업 속도가 한 5배는 빨라져.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 이걸 이제 네덜란드 사람들이 다 보급이 됐어.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 잡은 청어보다 훨씬 신선하고 맛있는 거예요. 청어가 잘 팔려. 사실 그 칼 하나가 별거 아닙니다. 근데 거기서부터 네덜란드 청어가 유럽에서 유명한 청어가 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걸 싣고서 팔려다니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세금을, 관세를 뭘로 매기느냐 하면 배 갑판 크기로 매겨요. 그러니까 네덜란드는 선박을 밑에를 불룩하게 만들고 갑판은 조그맣게 만들어요. 그게 퓰리터선이라는 네덜란드 선박. 이게 항해하는 데는 그만이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전 세계 바다를 장악합니다. 그 후손 중에 한 사람 하멜이라고 제주도에 표류했던 사람, 역사책에서 배웠죠. 그래서 네덜란드가 세계적으로 작지만 강한 나라, 강소국의 대표적인 나라. 지금 7만 달러입니다. 국민소득이 7만 달러인 나라의 이렇게 된 밑바탕에는 이 벤켈쇼라는 작은 생각, 작은 아이디어 하나가 한 나라를 부강시킨 그런 예입니다. 여러분, 작은 것이라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작은 것에서부터 여러분 서로 인생도 달라지고 한 나라의 운명도 거기에서 결판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역사의식을 가져라. 여러분의 인생의 좌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변화하라. 오늘과 내일이 어제가 오늘과 달라, 오늘은 어제와 달라야 되고 내일은 오늘과 달라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미래를 만드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도전하십시오. 다만 그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누구나 실패를 하는 것입니다. 실패를 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패를 했을 때 어떻게 그거를 딛고 일어서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려면 꿈과 희망을 가지십시오. 꿈은 인생을 살릴 수도 죽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의 인식체계, 우리의 사고체계, 우리의 지각 능력은 부족합니다. 그걸 인정하십시오. 그걸 가지고 고집 부리지 마십시오. 다양한 시각을 가지고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인생은 큰 것에 의해서만 결정되지 않는다. 작은 것에 의해서 결정된다. 나라의 운명도 마찬가지다. 시간하고 돈입니다. 둘 다 소중합니다. 여러분 시간 무시하시면 돈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돈을 무시하면 돈의 노예가 됩니다. 그러나 돈을 너무 중시해도 돈의 노예가 됩니다. 소중한 겁니다. 시간도 소중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의 차이가 있어요. 시간과 돈. 돈은 대단히 불공평한 겁니다. 불공평해요. 어쩔 수 없어요. 부잣집에 태어나기도 하고 저처럼 가난한 농사꾼의 아들로 태어나기도 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대신 돈은 불공평하게 준 대신 시간은 공평하게 줬어요. 여러분 24시간 1초 사는 사람 봤어요? 하루에? 똑같습니다. 0.1초도 차이 안 납니다. 똑같습니다. 그 시간을 소중하게 활용하십시오. 이 돈의 불공평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 공평하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이 시간을 가지고 돈의 불공평은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두 번째, 돈은 빌릴 수 있지만 시간은 빌리지 못합니다. 저축도 안 됩니다. 따라서 절대 낭비하지 마십시오. 시간을 절대 낭비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앉아서 조는 사람들, 물론 내가 도저히 지금 피곤해서 자는 것이 조는 것이 가장 나한테 소중한 시간이다. 그땐 자야 됩니다. 또 때로 친구들하고 술도 마시고 놀러도 다니고 해야 됩니다. 그것이 인생이지요. 제가 말하는 것은 쓸데없는데 쓰잘데없이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앞으로 스튜어디스 지명하실 분들 많은 거예요? 그런 분들 영어 해야 되죠? 영어 단어 어떻게? 영어 단어 외우는데 따로 시간 내지 마세요. 자기 전에 3개를 머릿속에 외우면서 자세요. 양치질하 갈 때 단어 2개만 외우면서 양치질 하세요. 잘 외워집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이게 제가 드리는 첫 번째 팁입니다. 두 번째, 노래 한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By day, I tell mobile phones, my dream is to spend my life doing what I feel that I was born to do. Paul, what are you here for today, Paul? To sing opera. Okay, ready when you are. Thank you.
년 전인가요? 세계적으로 선풍적 인기를 누렸던 IPTV의 경연 프로그램에 나왔던 사람입니다. 오늘 음향시설이 좀 안 좋네요. 예, 정말 감동적입니다. 저는 이거 한 200~300번은 들었습니다만 그 중에 수십 번은 제가 울면서 들었습니다. 정말 감동적입니다. 나중에라도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셔서 지금이라도 한번 들어보시죠. 정말 감동적인 영상입니다. 그렇다고 이 사람이 무슨 뭐 파바로티나 뭐 이런 사람들만큼 그렇게 아주 노래를 정말 잘하는 노래 아닙니다. 약간 어눌합니다. 발음도 네순도르마 할 때 네순우도르마 이러죠. 예. 얼굴 어떻습니까? 미남입니까? 아닙니다. 다운 증후군기 있죠? 보이죠? 예. 심사위원들이 비웃습니다. 오페라 부르겠다고 그러니까. 네 주제에 무슨 오페라냐. 나중에는 심사위원이 감동에 눈물을 흘립니다. 객석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 같은 환성을 지르면서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립니다. 무엇 때문이냐 이거죠. 왜 이 사람의 노래 속에 뭐가 있길래 이렇게 세계가 감동합니까? 지금도 우리나라에 아마 한 6번쯤 와서 매년 한 번씩 세계 순회 공연을 합니다. 우승 상금만 100만 파운드, 약 16억을 받았고요. 예. 세계적인 스타들면 지금까지 돈을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의 인생 스토리를 들어보면 이해가 됩니다. 보시다시피 다운 증후군의 머리도 지능지수도 약간. 그래도 성가대에서 노래를 해가지고 노래는 꽤 했던 모양이에요. 자기는 노래로서 성공을 하겠다는 꿈을 가졌어요. 근데 대학 갈 형편이 안 돼요. 그래서 막노동판에서 일을 해가지고 돈을 좀 벌어가지고 이태리로 유학을 갑니다. 근데 정규 학교에 갈 능력도 돈도 없어요. 길거리 지나가다 보니까 파바로티 음악학원 거기 6개월짜리 속성과정 갔더니 파바로티는 코빼기도 안 내밀어요. 마지막 날 와가지고 야 노래 그냥 괜찮은데 발음 요거 좀 고쳐봐 이렇게 하고 갔습니다. 그래도 자기는 그래도 파바로티한테 한번 지도를 받았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영국으로 돌아와서 계속 오디션 보는 거예요. 시골에 있는 오페라단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3년을 쫓아다니는데 3년 내내 떨어질 수밖에. 누가 뽑아주겠어요. 실력으로 보나 애모로 보나. 웬만한 같으면 포기하죠.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후두암에 걸립니다. 그래도 포기를 안 합니다. 그리고서 이 IPTV에서 하는 음악 경연 프로그램 지역 예선에 나와서 부르면서 대박을 친 겁니다. 왜 그러냐? 이 사람이 노래가 왜 이렇게 세계인에게 감동을 줬느냐? 이것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것은 이 사람의 노래 속에는 그 사람의 전 인생을 통해서 쏟아낸 꿈과 간절한 염원이 녹아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 명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런 간절한 염원과 꿈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을 성공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간절한 꿈은 여러분들의 성공을 보장하는 열쇠일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무한한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꿈을 가지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진짜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선물로 드리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저기 떠오르는 태양처럼 밝은 미래를 맞이하십시오. 그러기를 염원하고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그렇게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다 보면 어려운 고난 역경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잘 헤쳐나가시기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제가 문병란 시인의 희망가라는 시 한 수를 읊어드리면서 제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눈 덮인 겨울의 밭고랑에서도 보리는 뿌리를 뻗고 마늘은 빙점에서도 그 매운맛 향기를 지닌다. 시련 없이 성취는 오지 않고 단련 없이 명검은 날이 서지 않는다.
꿈꾸는 자여 어둠 속에서 멀리 반짝이는 별빛을 따라 긴 고행길 멈추지 말라. 한 곱이 지나면 구름 뒤 태양은 다시 뜨고 고요한 백길 순항의 내일이 꼭 찾아온다. 여러분 행복한 미래를 설계하십시오. 감사합니다.